셰인바움 대통령은 현재 세계 정치에 예기치 않은 전환으로 도널드 트럼프는 수십 년의 외교적 노력으로도 이루지 못한 일을 의도치 않게 성취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지만 역사적으로 적대적인 세 국가인 일본, 중국, 한국이 강력한 새로운 자유무역 블록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오랫동안 복잡한 영토 분쟁, 전쟁 피해 의식, 치열한 경제적 경쟁으로 얽혀있던 이들 국가는 이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라는 공통된 압박 속에서 단결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일본과 한국은 아시아에서 미국 외교 정책의 초석이 되어 왔으며 중국은 경제적이면서도 군사적인 미국의 주요 전략적 라이벌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트럼프의 공격적인 관세 조치와 무역 전쟁 전략이 동아시아에서 이례적인 이해관계 재편을 촉발했다. 자동차, 반도체, 전자제품, 산업용 기계 등 주요 수출품에 가해지는 미국의 가파른 관세에 직면하면서 세 국가는 경제적 생존과 힘을 위해 역사적 적대감을 접어두기로 결단했다.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이런 걸 예상했겠는가? 어쩌면 아시아 통합의 비결은 수십 년간의 평화 회담이 아니라 머리 모양이 안 좋은 남자와 높은 관세였는지도 모른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이 10년 만에 가장 충격적인 지정학적 반전인가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새롭게 구상된 이 무역 블록은 단순한 상징적 제스처가 아니라 깊은 경제적 의미를 지닌다. 일본, 중국, 한국을 합치면 전 세계 경제의 약 20%, 세계 무역 흐름의 약 20%를 차지하며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에 맞설 강력한 균형추가 된다. 이 블록은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지연되었던 참전 및 자유무역 협상을 가속화하고 공급망을 간소화하며 무역 장벽을 낮추고 고부가가치 산업 전반에 걸쳐 국경 간 투자를 촉진하는 통합시장을 구축할 전망이다. 이 블록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미국의 관세 충격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경제 전략을 조율함으로써 공급망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신흥 기술, 에너지 안보,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 공동 투자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블록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단순한 무역 규모를 넘어 이 블록이 통제하는 핵심 산업들은 세계 경제의 판도를 크게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 세 국가는 현대 기술의 중추인 반도체 생산의 약 80%를 장악하게 된다. 이는 스마트폰에서부터 첨단 군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산업이다. 세계 최대의 히토류 생산국인 중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기술 제조에 필수적인 공급망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기업이 이끄는 소비자 전자제품과 메모리 칩 생산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일본은 토요타, 소니, 파낙, 에게페인유시 같은 기업들을 통해 첨단 로봇공학, 정밀기계, 자동차 산업에서 글로벌 표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들의 강점을 결집하면 인공지능, 5G 네트워크, 녹색 기술 같은 차세대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의 지배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며 세계 표준을 주도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새로운 경제 초강대국의 탄생일까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이 반도체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을 고립시키고 아시아에서 미국 동맹을 강화하려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의 정책들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을 미국의 주요 경쟁자인 중국의 품으로 밀어넣었다. 중국의 지역적 야망에 대해 전통적으로 경계해왔던 일본과 한국은 이제 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베이징과 더 깊이 협력할 경제적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흥 협력 관계는 관세에 대한 대응일 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을 반영한다. 아시아 국가들은 점점 더 지역 협력을 미국 경제 리더십에 의존하는 것보다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변화는 아시아가 서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무역과 경제통합을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제 핵심 질문은 이 연합이 무역 전쟁이라는 즉각적인 압력을 넘어서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이다. 역사적 상처와 전략적 불신이 남아있지만 경제적 생존이라는 시급한 과제가 이들 국가 간 협력을 계속해서 촉진할 수 있다. 공급망 안정화, 미래 산업 개발, 외부 경제적 압박으로부터의 방어라는 공동의 이익이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미국 경제를 보호하려던 트럼프의 일방적 전략이 역사적인 전략적 실책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중국을 고립시키려 했던 그의 시도가 오히려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들을 하나로 묶어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고 수십 년 동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블록을 탄생시켰다. 멕시코, 대화와 경제 강화를 우선시하다.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글로벌 정세에 발맞추어 미국 정부와의 직접적인 대화와 건설적인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 간 깊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인식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단호함과 실용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일본,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제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발표한 이후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가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상황에 따라 주요 글로벌 강대국들과의 공조를 고려하고 있다. 주요 경제 대국들의 단결이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멕시코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생산된 차량, 특히 트럭, SUV, 중형차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한편 멕시코 내에서 판매되는 소형저가, 차량의 대부분은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멕시코는 이러한 생산을 자국 내로 유치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공급망을 현지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멕시코의 접근법은 단순한 대응책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회복력 있고 다각화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과의 무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관리들과 고위급 양자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부의 태스크포스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멕시코는 미국과의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무역 관계를 추구하며 북미 경제의 회복력 있고 자립적인 축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USMCA 팀의 길을 활용하여 관세 충격을 피하다. 멕시코의 경제 방어 전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멕시코에서는 TMEC로 알려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관세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멕시코 당국은 수출업자들에게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상의 최혜국 대우 AMPN보다는 USMCA의 우선적 혜택을 활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멕시코 수출업자의 최소 80%가 USMCA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여 잠재적인 관세로부터 자국 제품을 보호하고 무역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전략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농업 등 주요 산업에 분명한 이점을 제공한다. USMCA의 엄격한 원산지 규정은 지역 내 조달을 장려하여 멕시코 제조업체들이 자국 또는 북미 파트너로부터 자재를 조달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역 산업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북미 경제 통합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멕시코 경제부는 업계 리더, 무역협회 수출업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 SME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 세션, 기술 지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USMCA를 단순한 보호 조치가 아닌 성장 촉진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멕시코는 북미 무역에서 자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출 주도형 경제를 보호하며 산업 현대화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더 넓은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 경제, 글로벌 변동성 속에서도 회복력 유지. 경제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국내외 청중 모두에게 멕시코 경제는 근본적으로 건전하고 글로벌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신시켰다. 멕시코 페소화가 미화당 약 2021페소로 소폭 절하되는 등 단기적인 변동은 있었으나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러한 움직임이 여전히 관리 가능하고 예상 범위 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현재의 변동성이 멕시코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 아니라 주로 미국으로부터의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 전망으로 인한 외부 압력 때문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정책들은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북미 전역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4월 2일로 예정된 미국의 정책 발표에 대비하여 멕시코 정부는 국내 산업과 국제 이해 당사자들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 멕시코의 주요 경제부문 대표들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위험 완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동시에 멕시코는 무역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강력한 제조업, 성장하는 서비스 부문, 재생에너지 및 기술 분야에 대한 증가하는 투자로 뒷받침되는 멕시코의 다각화된 경제가 외부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부는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고 고용을 유지하며 불확실한 글로벌 상황 속에서도 장기적인 경제 회복력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멕시코, 캐나다, 미국 관세의 공동 대응. 미국의 무역 정책을 둘러싼 긴장이 계속 고조됨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는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 사안에만 초점을 맞춘 공식적인 양자 실무 그룹이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양국은 장관급 및 외교 채널을 통해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양국은 특히 USMCA, TMAT 협정의 무결성과 혜택을 유지하는 데 있어 분명히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4월 2일로 예상되는 미국의 발표를 포함한 사태 전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이후 추가적인 공동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경제 관계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볼 뿐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여전히 멕시코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며 양국은 자동차 제조, 에너지, 농업 등 주요 산업에서 통합된 공급망을 통해 상호 이익을 누리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과 캐나다의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열린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들은 북미 내 연대가 지역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양국은 미국과 단일한 목소리로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긴장을 완화하는 동시에 USMCA 틀 내에서 자국의 경제적 주권을 단호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인 외교적 교류를 통해 3개국 간의 무역 및 투자 흐름에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협력적 접근 방식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면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이 북미뿐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복보다 외교, 멕시코의 미시의 기본 원칙이 존의 멕시코 원칙. 셰인바움 대통령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무역 상황에 대한 마무리 발언에서 멕시코가 일관되게 외교와 건설적 관여를 최우선 대응 전략으로 삼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멕시코는 필요할 경우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셰인바움 대통령은 즉각적인 보복이라는 접근법은 긴장을 해로운 수준으로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 대신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 및 기타 국제 파트너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우선시하고 있다. 셰인바움 행정부는 지속적인 소통과 외교적 노력이 비록 워싱턴의 일방적 압박 속에서도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자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경제 안정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며 멕시코 가정의 안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임을 밝혔다. 그녀는 멕시코가 자국의 이익을 단호하게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를 법적 수단, 다자틀, 그리고 공정하고 개방된 무역 관행을 옹호함으로써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멕시코의 외교적 접근은 책임 있는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보다 폭넓은 철학을 반영한다.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세계가 점점 더 분열되는 상황 속에서도 멕시코는 장벽보다 다리를 놓고 갈등보다 협력을 추구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멕시코는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며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구축하고자 한다.